안녕하세요. 넘버원 OBM 이코치입니다. 금천구에 있는 독산동 30평대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던하면서 미니멀하고 포지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으로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거실 주방 쪽으로 최대한 신경을 좀 썼고요. 나머지 침실 쪽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재사용하는 인테리어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주방부터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OBM TV. 네,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이 위치에 있었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하부장으로 원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주방이었습니다. 싱크볼이 이쪽 부분에 있었고요. 상하부장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 보면은 상판 위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쪽에 수납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과감하게 싱크볼하고 이 조리대들을 한쪽으로 집약을 시키고, 이쪽 부분은 수납으로 완전히 새로 설계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백조 싱크에서 나오는 860 깜보르테라는 싱크볼인데요. 사각 싱크볼 중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좀 있는 제품이죠. 같은 860 제품 중에서도 깜보르테 제품 말고 조금 더 밑에 등급 같은 경우는 코팅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깜보르테는 이렇게 살짝 엠버 코팅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싱크볼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요 밑에 제품은 같은 디자인의 같은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코팅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를 확장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발코니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반만 이렇게 부분 확장을 한 사례죠.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납과 냉장고를 한쪽으로 지금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콘센트까지 같이 설계를 함으로써 소형 가전들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샤시 같은 경우는 발코니에 단창으로 지금 하나짜리 샤시를 3개의 창으로 분할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샤시 분할을 할 때는 샤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죽지 않도록 단열재들이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안쪽에는 공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일 설계를 다시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단창이나 픽스창 같은 거를 설치를 할 때는 필히 삼중 유리 시스템 창 이런 것들이 시공이 돼야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의 벽면은 거실하고 전부 다 연결을 같이 해서 필름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분전함과 통신함도 꽁이 매립되게끔 면하고 같이 맞춰놓은 그런 사례이죠. 거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 천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 천정을 한 겹을 더 치고 거기에 마이너스 시공을 한 겁니다. 현관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화장실 벽면과 거실 주방 벽면의 디자인을 톤앤매너를 주방 가구까지 전부 다 지금 맞춰놓은 그런 사례이고요. 필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림에서 새로 출시한 필름인데요. 발페인트에서 나오는 발레나 필름입니다. 이 필름 질감 자체가 실제 페인트하고 정말 흡사하게 잘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거실 발코니뿐만 아니라 지금 제 좌측에 있는 방에도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었고, 제 우측에 있는 안방 발코니 쪽도 연결되어 있어서 앞쪽이 전부 발코니로 시공되어 있는 그런 사례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간을 확장을 한 사례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발코니인데, 발코니로 나가는 이 문 같은 경우는 거실 쪽의 디자인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크 도어를 설치하고 기능성 도어인 터닝 도어를 설치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실 주방만큼은 최대한 미니멀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센터 조명들을 최대한 좀 빼고 사이드 쪽으로 조명을 배치했고, 스탠박스 간접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강을 지금 했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은은하고 호텔 같은 그런 디자인 조명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거의 4-5가지 컬러의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톤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필름이라든가 바닥 타일이라든가 가구, 거실 주방에 사용했던 그 필름까지 해서 전체 톤을 일체화시켜서 톤앤매너를 쳐서 지금 시공을 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2인치 COB 포인트 조명들을 한쪽으로 좀 배치를 함으로써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 사례입니다.
신발장은 기존에는 여기가 유리장이 있었는데요. 센터 부분을 좀 비우고 간접 조명을 넣음으로써 공간도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 포인트도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문선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설림형 문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90도 각을 만들어서 여기에 아예 문선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 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을 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분합 창이 있었고요. 여기 발코니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 안쪽에 옆집으로 가는 피난 대피 구조, 경량 칸막이가 있었는데요. 확장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은 확장 신고라는 걸 합니다. 행여가 신고라고 하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의 건축사를 통해서 행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준공을 받을 때 피난 대피 구조가 있어야 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피난 대피실이 없이 필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사례이고요. 확장을 할 때는 필증을 받기 위해서 옆집으로 피난하는 구조 또는 3층 이하 이런 거는 피난 대피실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정확하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리입니다. 방화유리라는 건데, 이런 확장을 했을 때 밑에 집에서 화재가 나면 이 확장에 있는 우리 집으로 연기 같은 것들이 화재가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방화판 같은 경우는 너무 불투명 재질로 보기가 좀 싫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방화유리로 설치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화유리와 단독감지기가 필수 시공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위치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다가 다 설치를 하지 않지만 슬라브로 애초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발코니에 이 바깥쪽으로 에어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우리 에어컨 냉매 배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확장을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사를 하거나 샤시 설계하다 보면은 이 샤시가 끝까지 그냥 가게 되고, 이 에어컨 배관들이 샤시 바깥쪽에 지금 상당히 굵게 지금 내려가 있죠. 제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보이게 되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좌측에 공발을 놓고 단열을 보강을 한 다음에 그 벽을 이용해서 이 굵은 냉매 에어컨 배관들이 바깥쪽으로 좀 가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에 설계를 해서 계획한 사례입니다. 네, 여기는 공용 욕실인데요. 예전하고 지금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원래는 여기가 욕조가 있는 그런 욕실을 지금 샤워 부스로 시공을 했습니다. 샤워 파티션과 젠다일을 지금 시공하면서 6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포세린 타일로. 보기와 수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세팅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욕조가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욕조의 배수 위치나 욕조의 배수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 20, 30년씩 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수 구멍 자체가 기존에 매우 작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 공간을 바꾸면 물 빠짐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나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객님한테 확인을 좀 시켜주거나 사전에 설명을 꼭 드리고 이런 공간들을 만드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이제 콘솔 입구인데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보이는 거실 아트월과 주방과 이쪽 콘솔 자리는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춰놨죠. 오른쪽에 보이는 세로 줄눈이나 주방 쪽에 보이는 세로 줄눈, 이런 것들이 같은 쉐입의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통일성을 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고요. 이 바닥 같은 경우는 동아자연마루에서 나오는 나트수진이라는 타일 같은 느낌의 사각 패턴 마루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각 패턴 마루들이 각 회사들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품의 특징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TV가 들어가는 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빌트인 장이라고 많이 부르는 장인데요. 침대 헤드를 이쪽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TV를 볼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죠. 안방 욕실을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톤으로 타일을 다 맞췄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하고 슬라이딩 장으로 수납을 최대한 넓혀서 시공을 했습니다. 안쪽에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코너 선반이라든가 이런 거 두지 않게끔 젠다일을 별도로 시공해가지고 선반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OBM TV. 공사 신고나 사용 검사 필증을 꼭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사 신고라고 하는 거는 행여가 신고라고 정확하게 이제 명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행여가 신고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빌라라든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건축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할 때 들어갔던 공사 전, 공사 후 도면에 따라 가지고 피난 대피 구획을 만든다든가 또는 방화판, 방화유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단독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해서 사용검사 필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 법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3층 이하의 집이라든가 또는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 이 집 같은 경우죠. 그런 구조일 경우는 굳이 피난 대피 구획이 없이도 방화판, 방화유리 또는 단독 감지기만 설치했을 때 사용검사 필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장 공사하는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확장 공사는 정말 많이 이제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온병 이제 시공이라 그래서 단열의 어떤 긴밀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발코니 바닥을 슬라브가 나올 때까지 완전하게 철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샤시를 시공했을 때 샤시를 기준으로 바닥과 벽과 천정이 완전한 밀실한 단열재들이 들어가고 시공이 되어서 틈새가 없게끔 시공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바닥 단열재를 시공을 할 때 이 미장 두께 측면까지 완전히 단열이 될 수 있게끔 바닥부터 측면까지 미장 두께 위쪽까지 벽 단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미장을 하고 나면 바닥에서 올라온 단열재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목공 작업을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단열재를 연결을 하고요. 천정재 같은 경우는 두께가 많이 안 나오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능성 단열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효율에 관련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열재 두께들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지만 그 두께대로 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최대한 기밀성을 유지해라. 그리고 최대한 단열재는 부피 단열재를 사용할 때 교차 시공을 좀 해서 조금 더 밀실하게 좀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좀 최대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거실, 주방, 침실 2개까지 전체 확장 공사 구조 변경을 진행을 했고요. 평당 240만 원이 들어간 현장입니다. 물론 부가세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산재고용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된, 확장 공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단 별도로 에어컨과 우리 가구들 이런 것들은 2,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OBM에서는 상세한 견적서들과 상세한 공사 매뉴얼들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사전에, 공사 전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은 어떤 현장의 공사 계획이나 견적서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오픈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블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OBM TV.